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113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원천징수 문제는 항상 15점 배점으로 문제를 이제 보통은 출제를 하시고요. 아주 옛날에 20점 배점으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 15점 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번과 2번 두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5점짜리 하나, 10점짜리 하나, 1번과 2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1번은 딱 봤더니 뭐죠? 원천징수, 뭔지 파악부터 하셔야 돼요. 이행상황 신고서 문제고요. 2번은 연말정산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연말정산이 더 어려울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113회 문제는요. 1번에 5점짜리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더 어려우실 거예요. 자, 요거는 사실 진짜 실무자들도 잘 모르는 건데 좀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무리하게 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 특히 113의 문제가 그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징수 문제 1, 2, 3, 4번 중에 지금까지 푼 거 중에 3번 부가가치세가 어려웠죠. 5번도 다는 아니지만 5번에 1번이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적응해야죠. 그래서 5-1번은 별표 3개짜리. 뭐 너무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얘를 좀 외워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자, 일단 1번 읽어볼게요. 1번은 지금 김성현 사원과 서지은 사원에 대한 거고요. 자, 2번은 함춘식 대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사원 등록 한번 볼까요? 원천징수 탭에서 세 사람 맞네요. 그러면 김성현하고 서지은이 이 두 사람이 누구다? 어디다? 1번 문제. 그 다음에 함춘식 사원이 함춘식 뭐 대리인가요? 이 함춘식이라는 사람이 2번 문제. 근데 뭐 사원 등록으로 확인을 했고요.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그럼 1번과 2번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실 겁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5월 기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 아래에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래요.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근데 뭐 입력하는 거 연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 일단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열어볼게요. 자, 기속은 5월달이다. 5월에서 5월. 지급은요. 6월달에 했다고 그래갖고 했잖아요. 6월달. 그렇죠? 신고는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액표 중도퇴사가 있는데요. 지금 두 사람 것만 입력한다는 거예요. 함춘식 사원 말고 김성현과 서지은 두 사람. 그러면 자, 이 간이세액 A0 1칸은 뭐냐면요. 서지은 사원은 이번 연도 중도퇴사라서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A02에 들어갈 건데 그래도 이번 달 월급 나갔죠. 그럼 여기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원이 간이세액표가 2명이고요. 중도퇴사가 1명인 거예요. 요거부터 날짜가 아니고 인원부터. 자, 총지급액이 이제 중도퇴사 요거 하기 전에 간이세액표부터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잠깐 총지급액을 찾아내야 돼요. 소득세랑. 자, 그럼 문제 자료 해석을 하실 때 이제 여기가 어려운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요것만 쓰는 거다. 그래서 4대 보험하고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좀 주의하실 사항이고요. 자, 김성현 사원에 대해서는 9만 원 낼 세금이 이제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는 거고요. 서지은 사원은 중도퇴사자예요. 여기 중도퇴사. 그래서 정산하고 나니까 20만 원 환급이 생기는 거예요. 자, 위 급여 내역 중 기본급 과세죠. 자격수당 과세인데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요. 그러면 문제 풀이의 관건은 이거 두 개가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총급액에 260만 원 넣을 거냐. 사실은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라면 근로소득 총급액은 260이죠.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이건 잘 보세요. 총급여액이 아니고 총지급액이죠.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260만 요것만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식대까지 포함해서 280으로 집어넣을 거냐? 자가운전 보조금 얼마? 220을 합해갖고 300으로 집어넣을 거냐? 아니 김성현하고 서지은 합해서 볼 거긴 한데 일단 김성현만 갖고 보자면 여기를 260만 원으로 입력할 거냐? 아니면 여기를 280만 원으로 입력할 거냐? 아니면 300만 원으로 입력할 거냐? 그게 관건인 거죠. 사실 그게 어려운 파트예요, 지금은.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여기 총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되는 금액들은요. 이 총 지급액은요. 우리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반영되는 숫자들을 다 넣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총 지급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비과세 항목 중에 약간 그 급여 통장으로 넣어주는 식대는 급여 통장으로 넣어주잖아요. 그거는 집어 넣어주셔야 되는데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자가운전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식대는요. 여기에 총 지급액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은 총 지급액에 포함시키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그냥 임직원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써준 거예요. 회사 업무에 썼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혹시 약간 일부 실비를 정산해주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준 거라서 요거는 지급명세서에 기재를 안 해요. 근데 식대는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와봤자 우리가 뭐 할 만한 건 몇 개 없으니까 식대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지급 내역에 입력해야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입력 안 한다. 그거를 외우세요. 이 문제를 통째로. 그래서 총 지급액에 만약에 김성현 사원에 대한 거다. 그럼 260하고 식대 20 합해서 280. 자가운전 보조금은 입력 안 하고. 그럼 이게 300이 아니고 280인 거죠. 280만 원. 아셨죠? 그럼 여기에다가 서지은 사원은 이걸 다 합해갖고 3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없으니까 전부 다 합해서 합하면 그럼 얼마예요?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총 지급액은 600만 원이라는 거죠. 620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620이라고 쓰면 틀리고 600이라고 써야 맞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소득세는 뭐 변함없으니까 자, 우리 간이세액표로 이거는 뭐예요? 자, 20만 원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한 거고 9만 원인 거죠. 그래서 자, 소득세가 9만 원이 잡히면 되는 거예요. 됐죠? 9만 원 요렇게. 요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가산세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여기 서지은 그래서 이 간이색 A01에는 두 사람의 월급이 둘 다 들어가야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서지은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1, 2, 3, 4, 5월치 급여가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급여 넣을 때 여기 식대 20을 합해야 되잖아요. 320, 270, 30, 20 다 합해가고 자격수당 원래 과세니까 무조건 합산하는 거고 그러면 이 조금 이제 화면을 내려놓고 볼까요? 자, 원래 서지은 사원에 대해서 1월부터 4월까지 급여가 1,200만 원이에요. 그럼 5월달 급여인 320을 합하면 1,52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1,520만 원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했고 얘가 마이너스 20만 원이다 라고 문제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해갖고 2,120만 원이 합계금액으로 되면서 그 숫자가 마이너스 11만 원이 되게끔 하면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내역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 가산세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준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닫기 하고 빠져나가시면 이제 저장 당연히 하고 나가셔야죠.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되는 문제인데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잖아요. 수정할 수 있으니까 5월에서 5월까지, 6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506년 2024년 5월에서 506년이 아니고 24년 6월에서 6월 엔터를 안 쳐가지고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수정하면 되잖아요. 숫자 몇 개 넣지도 않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여기. 이거는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 근데 여기에서 식대를 제외할 거냐 식대를 포함할 거냐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할 거냐 포함할 거냐가 여기에도 영향 미칠 거 아니에요. 동일한 방법일 거니까. 그러면 식대는 포함해서 자 결론은 그냥 편하게 가려면 외워버리면 되죠.
어떻게 해요? 자, 이 총 지급액에 식대는 포함한다. 비과세 식대는 포함한다. 그러나 비과세 실비 변상 급여인 자가운전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지급 명세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2번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여드릴 거예요. 2번 문제를 풀고 나서 원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자료 입력을 하고 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지급 명세서거든요. 그러니까 직원한테 나눠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고요. 그거를 이제 그 국가에 제출을 하면 지급 명세서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들어가는 비과세 항목이 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 내역에 들어가면 된다. 요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2번 문제부터 풀게요. 1번은 이제 거기서 잠깐 보류하시고. 자, 함춘식 대리에 대해서 입력할 겁니다. 4번 301번이고 입사일이 2024년 4월 21일인데 연말정산 자료를 이제 문제에서 줬고요.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자, 일단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자, 소득명세 분명히 종전근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을 거고요.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월세, 연말정산 탭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뭐 넣을 거는 많은데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근로소득 아래쪽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시고요. 자, 이 사원이 일단 코드 조회하셔갖고요. 함춘식 사원 불러올게요. 함춘식 사원이 뭐 이렇게 날짜 뭐 입사한 날짜 이런 거를 문제에서 오류를 내지는 않을 거니까 함춘식 사원만 불러오면 된다 하시면 되고 소득명세 탭부터 순서대로 작성할게요. 자, 형 근무지는 자, 급여가 4,060만 원이고요. 비과세 급여 상여 문제 제가 순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거 자 체크를 해보면 4,060만 원 비과세 상여 감면소득 없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고요. 소득세 기납부세액이 2368370 지방소득세 2368000이 있어요. 그러면 현근무지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2368700 기납부세액 236800이 있는 상태인 거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실 건 없어요.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현 근무지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뭘 줬어요? 종전근무지. 자, 종전근무지 요거를 준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종전근무지가 주솔비 혹시 코드 돼 있나 볼까요? 코드로 안 되면 그냥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솔비 공업사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외 소득명세 탭의 자료는 불러오기 금액을 반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불러오기 금액 따로 부를 거 없어요. 그냥 불러오기 금액을 반영한다는 거는 여러분께서 전체 사원에서 함춘식 사원을 불러왔을 때 반영된 숫자가 다 그대로 반영된 거 그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불러오기 기능을 반영한다는 게 뭘 새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반영돼 있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이게 불러와준 기능이잖아요. 그쵸? 그거는 안 건드려도 된다는 뜻이고요. 자, 종전근무제 원천징수 영수증 주 솔비 공업사 요거 이제 이거 들어간 겁니다. 자, 사업자 등 자, 솔비공업사고요. 종교 관련 종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아니다. 부 하시면 되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순서대로 입력할게요. 956-95685 했죠? 하시고 02635 하면 됩니다. 하셨죠? 하시고 엔터. 자, 근무기간이 엔터 이제 근무기간이 2024 1월 1일에서 2024 자, 종전근무지가 4월 20일까지이다. 됐죠? 감면기간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급여가 지금 종전근무지에서 1220만 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1220만 원 하시고요. 자, 건강보험료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있어요.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 이제 직장 때 공제보험료 명세에 건강보험료가 464810인데 여기 직장고 여기잖아요. 같은 칸. 그래서 464810 이제 저는 말하면서 해서 숫자가 오타날 수 있어서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드리는 거고 자, 장기 97290 이렇게 464810 97290 장기요양보험료 맞죠? 하시고 고용보험료가 문제에서 칸 잘 보셔야 돼. 134320
1343201이고요. 그 다음 국민연금이 508700, 508700원입니다. 이렇게 줬고, 자,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근무제 원천징수 영수 중에 소득세 그러니까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넣으셔야 되고요. 금액이 398000, 그러면 숫자 우리 그 지방소득세는 39800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합계금액은 지금 현재 근무지하고 종전근무지가 합해져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숫자가 뭐 이렇게 반영되는데 이 한 칸 한 칸이 다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뭐 이렇게 6개 묶어서 뭐 2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그때그때 부여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명세 탭은 어려울 거 없죠. 소득명세 탭은 그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 칸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어려울 거 없고요. 그 다음 부양가족 탭으로 가셔서요. 함춘식 사원을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단은 그 부모인가요? 부모 누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넘어오셔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하고 내국인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녀가 없잖아요. 한부모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고 또 배우자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뒤에 자리가 일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남성이라는 얘기라서 부녀자나 한부모는 대상이 안 돼요. 그렇죠? 부모여야 자녀가 있어야 한부모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되나 볼까요? 함덕주, 함춘식은 이제 뭐 추가로 장애인이거나 이런 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 자, 부모님, 누나, 형제자매 다 되는데 50년생, 53년생, 88년생. 계산기 잠깐만 해보시면 계산기에서 자 2024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2024년에서 빼기 자 1950년생이다. 그러면 몇 년 나이가 74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70대 그러니까 50대가 아니고 50년대생이신 분들은 연세가 이제 70대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 60대나 70대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도 괜찮아요. 네, 누나는 지금 문제에서 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장애인이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자, 함덕주는요. 나이 요건 충족하고요. 자,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금액이 크거나 안 크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 금액이 없으신 분이고요. 박경자도 나이로는 돼요. 60세 이상이 되는데 복권당첨소득 뭐예요?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죠.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사람이라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함경리 누나는 뭐예요? 원래는 나이가 좀 20세 초과자인데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나이 상관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 공제받는 사람들이다. 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빠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함덕주부터 입력해 볼게요. 여기서 코드 누르셔가지고요. 자, 본인의 부친이니까 직계존속 1번 하시고 함덕주 하시고요. 내국인 갑니다. 하시고 주민등록번호 1번 하시고 자, 50123 그 다음에 번호가 1589321 이렇게 가시고요. 자, 소득기준 초과 여부 이런 것들은 이분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렇죠? 자, 소득자의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받는 경우 연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라. 이건 지금 공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탭이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60세 이상이다. 맞죠? 연세 74세니까 60세 이상. 경로자 맞죠? 그냥 클릭해도 되고 엔터 치고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이분은 뭐 저거는 아니죠. 장애인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번 모친도 1번 하시면 되죠. 모친은 박경자 1번 하셔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거고요. 문제지에 530807 2548 하시면 돼요. 71세. 여기도 그 경로자 맞네요. 그래서 소득기준 초과 여부 이렇게 되셨죠? 하시고 소득기준 초과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시고 실제 우리 나중에 그 답안지 한국세무사회의
답안지를 보시면 이 소득기준 초과 여부 이게 메뉴가 없다가 2025년 3월달 버전에서 생긴 건데 요거는 채점할 때 그렇게 크게 반영 안 돼요. 좀 그렇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하시고 소득기준 초과 여부가 만약에 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기준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는 일부 공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서 요거는 이제 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이분은 60세 이상인 거죠. 아까 제가 뭐 엄한 걸 클릭했다가 이제 바뀐 거고요. 자, 그리고 경로우대 맞습니다. 70세 넘으시니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형제자매 갈 건데 부터 하셔가지고 형제자매 하시면 6번 코드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름이 함경리 함경리 하시면 되고 자, 내국인 하시고 1번 하시고 주민등록번호 88 1229 2509 2509 019 하시면 돼요. 자, 36세인데 자, 소득기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소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부 맞죠? 소득기준 초과 안 한다. 그 다음에 원래는 나이 때문에 부로 잡혀요. 부는 기본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라서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장애인인가 중증 환자에 들어와요. 중증 환자 3번 체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중증 환자라고 했으니까 3번 체크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다른 사람은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 일단 이분들 입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됐고 이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만 먼저 구분할 건데요. 펜으로 좀 바꿔가지고 함덕주 보장성 보험료 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문제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저축성 보험료는 원래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 되는 거고요. 자, 임플란트 뭐죠? 아, 저도 최근에 진짜 저의 엄마가 임플란트 시술하시고 정말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원래 두 개, 양쪽을, 그러니까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뭐 어금니를 뭘 하셔야 돼, 어금니인가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 먼저 해서 거의 한 개 치료가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절대 안 한다고, 지금. 아, 그리고 한 번 하실 때마다 얼굴이 정말 2배로 부풀어 올라요. 한 시술한 쪽이. 근데 그 고통스러운 걸 왜 하세요? 예쁘려고 해요? 성형수술이에요?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뭔지 아시죠? 이빨을 심는 거죠. 이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진짜 생살에다가 뭐 그 나사 같은 걸 박아가지고 이를 심는 거예요. 무슨 나무도 아니고. 근데 진짜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사실 이를 잘 닦아야 되겠어요. 그죠? 아니 임플란트 왜 하냐고요? 예뻐지려고 하냐고요? 아니 치료 목적이에요. 임플란트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거예요. 보청기 당연히 공제 가능하죠. 안 들리시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함덕리 치료를 위한 한약? 근데 한약이라고 무조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치료 목적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거 건강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치료를 위한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의료비는 모두 여러분 의료비가 신용카드 결제된 거는 상관없어요. 중복공제 가능하고요. 다 치료 목적이래요. 그럼 3개 다 되는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신용카드는요. 혹시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가 있으면 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본인하고 부친이라서 뭐 제외되는 건 없는데 여기서 2,100만 원 중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안 돼요. 요거가 안 되는 겁니다. 의료비 괜찮고요. 대중교통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공제를 받고 싶은데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직원의 급여를 보셔야 돼요. 급여 얼마예요? 요거하고 요걸 합했을 때 자,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공제가 된다. 합해서 8천 안 되죠? 따라서 이거 입력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입력해야 된다. 됐죠? 위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국세청 자료이다. 입니다. 아시고 그러면 지금 입력하지 말아야 될 게 아파트 관리비하고요. 저축성 보험료 빼고는 다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부터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함덕주 여러분 저는 요거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여기 함덕주 보험료 할게요. 그러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보고 계셔야 되고요. 자, 함덕주 클릭하세요. 함덕주 클릭하시고요. 보험료에 놓고 스페이스바 누르시거나 숫자키 누르시면 돼요. 자, 함덕주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예요.
근데 국세청 간소화 자료라고 했죠. 따라서 5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50이라고 줬죠. 하시고 종료. 자, 됐죠. 일반 국세청 자료. 자, 함춘식 본인 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자, 박경리 할 뻔했어요. 함경리. 자, 이게 사람이 참 되게 그래요. 박경리 작가님 이름이 하도 입에 배 있어가지고. 자, 함경리 누나 장애인 전용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이니까 밑에 하시되 기타 자료 아니고 국세청 간소화 자료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70만 원 되셨죠? 하시고 종료. 자,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함덕주 하면 여기 50만 원. 일반 보장성, 함경리 장애인 전용, 국세청 자료. 칸 검사는 하셔야 돼요. 자, 의료비로 가셔서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다 작성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그냥 클릭하셔도 의료비 탭으로 넘어가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의료비가 문제에서 모아져 있으니까 여기다 한꺼번에 할게요. 자, 박경자 뭐예요? 자, 성명에서 이제 코드 F 또는 F2 하셔서 박경자 더블 클릭하시고 증빙은 지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니까 국세청장이겠죠. 자, 지급처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박경자 임플란트 비용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하시는데 뭐 실손보험 수령했다 이런 말 없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코드 조회하셔가지고 함덕주 보청기 되는 거예요. 함덕주 됐죠? 함덕주 하시고 확인 하시고 요것도 국세청장 자료라고 지금 문제에서 국세청장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쵸? 하시고 쭉 넘어가시면 금액 얼마로 줬어요? 자, 보청기 30만 원. 이렇게 엔터. 자, 그 다음에 함경리 누나예요. 자, 여기도 F2 하셔가지고 함경리 하시고 자, 요것도 국세청장 자료는 맞아요. 그런데 자, 치료를 위한 한약 30만 원이에요. 한약 30만 원. 요렇게 넘어가시면 260만 원이 전부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고 여기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보시면 부양가족 탭에서 자, 의료비에 함덕주 잡혀 있고 박경자 잡혀 있고 함경리 다 잡혀 있는데 세 사람 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 다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고 이래가지고요. 여기 칸에 잡히는 거예요. 자, 의료비 됐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자, 신용카드 탭에다 작성하시면 돼요. 자, 함춘식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요거 할 거예요. 함춘식 거 할 건데요. 자, 이 중에 2100 중에서 아파트 관리비 1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입력할 건데 자, 대중교통이 60이 있어요. 대중교통이 60만 원이 있어요. 국세청 자료라고 했죠? 문제에서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하시면 되고 자, 전체 토탈 합계가 2천만 원이니까 여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1940만 원이 되면 되겠죠. 그럼 합해갖고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함덕주 여기 뭐 이거 클릭은 상관없습니다. 자, 전 보여드리려고 체크를 한 거고 자, 국세청 자료로 체크카드니까 쭉 오셔가지고 직불 선불 카드에 이제 체크카드는 직불 선불 카드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현금 영수증이나 이렇게. 근데 체크카드 사용액 중에서 전통시장이 200 있대요. 전통시장 클릭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 전통시장이 금액이 200이 있대요. 근데 합해가지고 800이니까 얘가 600이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직불카드, 선불카드 칸에 체크카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양가족 탭을 또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함덕주 직불카드 이거 합해갖고 800 박경자 함경리 함춘식 여기 있네요. 함춘식 60만 원과 19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액 됐고요. 자, 그러면 부양가족 탭이랑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월세 공제가 이쪽에 있죠. 문제에서 준 대로 하시면 돼요. 임대명 이고동 하시면 돼요. 자, 주민등록번호 6912 문제에서 준 대로 691126 1904701 이렇게. 자, 오류가 안 났으면 잘 된 거고요. 자, 유형 및 면적. 유형은 아파트. 자, 코드 조회 하셔가지고 아파트. 이게 직접 입력 손으로 해봤는데 안 되면 코드 조회 하시는 거예요. 계약 면적 84.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그냥 수기로 입력하시면 돼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그다음에 62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준 대로. 임대차 기간 2024 1월 1일에서 2025 12월 31일 문제에서 준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연간 월세액은 한 달에 60만 원이니까 12달치. 지금 2024년 기속으로 하더라도 12달 다잖아요. 그래서 72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하고 세액공제 금액이 잡히는데요. 이 숫자가 전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돼요. 일단 채점이 이 숫자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고동부터 연간 월세까지 입력한 내용이 채점에 반영될 거고요. 연말정산 입력 탭 마지막으로 작성합니다. 이게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넘어왔을 때 이렇게 빨간색 글씨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부양가족 탭을 불러오셔야 돼요. 부양가족 탭을 불러오시는데 그럼 이렇게 숫자가 반영이 되죠. 그럼 신용카드 제대로 반영됐나 볼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제대로 반영됐죠. 1940, 600, 260 이렇게 아까 입력한 거 기억나실 거고. 자, 월세 세액공제가요. 750을 입력했는데 이상하다. 좀 전에 93만 얼마였는데 갑자기 이게 줄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세금이 있어야 그만큼 공제를 받는 거예요. 결정세액이 지금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사실은 원래는 아까 이제 월세로 그럼 돌아가면 이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원래 93만 원만큼 93만 얼마 좀 전에 나왔던 그 숫자만큼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셔가지고 부양가족을 불러와서 세금 정산을 마무리를 했더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산출세액이 남아있어야 돼요. 산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요만큼이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특별히 우리 누구죠? 함춘식 대리에 대해서는 우리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문제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자, 함춘식 대리에 대해서 일단 우리 월세를 입력하는 거를 월세 탭을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이게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거를 사실은 힌트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급여 총액 이거는 이제 합해갖고 8천만 원 이하이다라는 거 이미 확인을 했고 제가 조금 실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할 게 원래는 함춘식 사원이 무주택자여야 돼요. 무주택. 네, 무주택이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만약에 언급을 안 해줬다라고 하면 무주택자인지 집이 있는 사람인지 요거를 안 해줬다 그러면 무주택자라고 확인하고 입력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일단 입력하는 것만 좀 연습을 시켜보는 거고요. 자, 뭐 월세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냥 조건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특별히 다른 말을 안 해줬다 그러면 일단 조건 다 충족한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 가타부타 말이 없으면 그냥 입력하라는 얘기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액공제 금액이 사실은 원래는 숫자가 더 많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탭을 불러와가지고 정확하게 정산을 했더니 공제받을 수 있는 산출세액 자체가 금액이 부족해서 이게 최대 한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한번 정산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그 금액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섣불리 아직 월세 탭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거 숫자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되셨죠? 교재 답안지 보시면 뭐 한국세무사회 답안지도 그렇고 교재에 있는 답안지도 그렇고 여기 있는 금액 그대로 이제 반영이 정확하게 숫자가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교재 그림하고 숫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교재 모양이랑 교재하고 한국세무사회 기출문제 모양이랑 요 탭 있죠. 요거가 25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생겨가지고요.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혹시 문제를 준다. 당해 연도에 뭐 자녀를 출산했다라거나 그래서 회사가 출산지원금으로 얼마 줬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입력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에서 소득기준 초과 여부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2025년 3월 7일 버전 이후로. 근데 요거는 사실 시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를 뭐 여부 이거는 어차피 원래부터 하던 거잖아요. 근데 다만 눈에 보이게 메뉴가 생겼다라는 것뿐이지 일단은 뭐 새로 생긴 메뉴들이 그렇게 크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앞으로 시험 문제 유형이 달라질 것 같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종전에 공부하시던 대로 공부하시고 교재 그림에 이 소득 기준 초과 여부나 출산지원금 탭이 없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가 만약에 연도 중에 시행규칙이 또 이 시행규칙이 주로 서식인데요. 얘가 보통 4월 달에 많이 바뀌어요. 매년. 그럼 4월 달이나 뭐 7월 달 요럴 때 많이 바뀌는데 그때 서식이 바뀌면 또 이제 또 메뉴도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서식이잖아요. 법정 서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없던 메뉴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능이 생겼다 이거지 기존의 문제풀이 방법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확신을 제가 드려야 여러분께서 조금 마음 편하게 푸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연 설명, 추가로 생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2024년에 그 연도 초에 치러진 113회 기출문제는 해설을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항상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채점에 반영되는 거는 그 뭔가 A, B, C를 입력해서 D라는 숫자가 자동 계산됐다. 그럼 D가 채점의 대상이 아니고요. A칸, B칸, C칸에 넣는 숫자가 우리가 입력하는 내용들이 채점의 대상이 된다. 그것만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문제를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산세무 2급 113회 문제 쉬운 문제들은 아니었지만 특히 3번과 5번 조금 어려운 편이었지만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앞으로 보시는 시험 모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